세계를 손에 쥐고 뒤흔드는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이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등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뒤에 숨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나 기관 등의 조직입니다. 초법적, 초국가적으로 활동하고 각국의 표면 정부를 뒤에서 몰래 조종하고 있으며 보도되고 있는 외교 관계,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은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공작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림자 정부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QAnon을 중심으로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재차 성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이던 2020년 8월 22일에 트위터를 통해 FDA 내 딥스테이트가 제약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자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자 정부와 관련해 거론되는 단체들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프리메이슨이 지목됩니다. 프리메이슨은 석공 길드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거대 사교 클럽입니다. 채석공의 연장과 용구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피라미드 석공이 모여 만든 것이 시초라는 것, 세크메트의 재단을 관리하던 약사들이 기원이라는 것, 성전 기사단 변화설, 솔로몬의 신전을 건축한 히람 아비프 기원설, 중세 영국의 석공 길드설, 중앙아시아나 동북아 지역에서 왔다는 동방 기원설 등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717년 영국 런던의 구주앤 그리드라는 술집에서 모였다고 전해집니다만 정확히 언제부터 모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설에는 프리메이슨이 19세기 중엽 프랑스 진출을 시도하면서 족보 하나를 구매했는데 템플 기사단을 조상으로 둔 가문의 족보라서 기원에 대한 배경 연도가 십자군 전쟁 시대로 올라가였고 유대계 신비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솔로몬 성전의 석공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로치를 기반으로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독자적 관할권을 가진 그랜드 로치를 중심으로 하위 로치를 편성해 운영되는 식입니다. 요즘은 세가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회원 수가 수백만 명대로 추정됩니다. 보통 21살 이상의 남성, 범죄 기록이 없는 자유인, 신 또는 절대자를 믿어야 한다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로찌에 따라 다른데 대학 로찌의 경우는 18살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여성 전용의 로찌도 존재합니다. 로찌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신입회원 선출, 임원 임명, 사교 및 자선 행사를 조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리메이슨은 계급에 따라 암호와 서명, 비밀 악수를 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구부려야 하는지 등의 지식을 전수받게 됩니다. 한국에도 프리메이슨 로찌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한양 지부가 스코틀랜드 로찌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 1908년 11월 5일입니다. 1909년 5월 29일 창립회원 24명이 모여 헌장에 서명합니다. 1993년 사망한 독립운동가 고 이원순 선생이 33급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과 평택, 용산 등에도 로찌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라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일반인들에게는 로찌로 알려져 있기에 이를 고수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지요. 음모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프리메이슨이 그림자 뒤에서 온갖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조직이라고 주장합니다. 힘있고 강력한 회원들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프리메이슨은 은밀한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오컬트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악마의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1738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가톨릭 신자가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1826년 교황 레오 12세, 1846년 교황 비오 9세, 1892년 교황 레오 13세 등 역대 교황들은 프리메이슨을 반교회 단체로 명시하는 회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메이슨 음모론을 더욱 키운 것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리치오 젤리를 수장으로 둔 프로파간다 두에 약칭 P2라는 조직이 여러 고위 인사들을 포섭해 정부 전복에 나선 것이 다른 사건 조사 중에 우연히 드러납니다. P2 자체는 이탈리아의 그랜드 오리엔트에서 추방당했으나 이를 계기로 세계 지배를 꿈꾸는 조직이라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음모론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리메이슨이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의 핵심 세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현재 일루미나티의 수건이며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십수년 전까지는 통일된 지구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은행가, 종교 지도자, 세계의 큰 손들이 참가하는 조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지구온난화, 각종 마약, 연쇄살인, 암, 유전자 변형식품, 에이즈 등 온갖 나쁜 일들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일루미나티가 비밀리에 장악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본래 일루미나티는 1776년 5월 1일 바이에른에서 설립된 비밀 결사입니다. 광명회, 바이에른, 광명회 등으로도 불립니다. 바이에른의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실천 철학을 가르치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교수와 조직했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 교수는 절대왕정과 가톨릭 교회 등 기득권 체제를 전복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자유, 평등 사상을 기저에 놓고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계몽주의입니다. 그는 4명의 학생과 함께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상징으로 삼아 학회를 결성했고 스파르타쿠스를 자신의 가명으로 붙였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 교수는 프리메이슨에 합류합니다. 1779년 3월 21일 뮌헨에서 로지가 설립됐고 고작 4개월 만에 바이스하우프트 교수는 대표로 올라섭니다. 그는 곧바로 멤버를 일루미나티 사람들로 가득 채웁니다. 이들은 1782년 1월 20일 로지 회원의 등급을 새로 만듭니다. 클래스 1은 수련자 등 미성년자를, 클래스 2는 프리메이슨 등급, 클래스 3은 사제와 왕자, 마법사와 왕 등으로 차이를 두었습니다. 1782년 바이스하우프트 교수는 일루미나티만의 길을 가기 위해 로지를 분할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일루미나티의 회원 수는 300명으로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프리메이슨의 최상위 조직인 그랜드 로지로 발돋움했으며 1783년 1월 말까지 7개의 로지를 보유하는 등 규모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1784년 말 기준으로 일루미나티의 구성원 총수는 적어도 650명에서 많게는 25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각국의 지부가 설립되고 귀족과 정치인, 지식인, 부자들이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커져가던 일루미나티는 성장세만큼 빠르게 세를 잃습니다. 바이엘은 정부에 의해 1784년 6월 22일 탄압령이 내려집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이듬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같은 해인 1785년 교황 비오 6세에 의해 일루미나티는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교회에 대한 반대 정서를 내세운 조직의 급성장을 바티칸이 두고 보지 못한 것이지요. 가톨릭 사회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곧 파문으로 이어집니다.
일루미나티가 태동한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가톨릭의 세가 특히 강했습니다. 결국 많은 구성원들이 탈퇴하고 일루미나티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됩니다. 창시자인 바이스하우프트 교수는 독일 중부의 튀링겐주에 위치한 도시 고타로 피신한 뒤 여러 저수를 남겼고 1830년 11월 18일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일루미나티의 행적입니다. 음모론 계열에서는 일루미나티가 이후에도 살아남아 세계의 핵심 기구나 단체를 모두 장악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조직의 행동 대장격으로 알려졌던 일루미나티가 실제로는 본체라는 것이지요.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어느 순간부터 렙틸리언과 엮였습니다. 일루미나티의 핵심 세력을 파충류형 외계인이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탄압을 피해 비밀 지하조직이 된 일루미나티의 외계인이 접촉했고 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돼 이들의 지식과 과학, 문물 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3개 가문이 렙틸리언의 혈통이며 미국의 전 대통령이 렙틸리언과의 혼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 외계인은 이들의 조수라고 합니다. 각국의 고위 관료들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협력해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온갖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주제의 일루미나티 아젠다로 대중을 세뇌시키는 가수들 또한 이들의 천병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는 1971년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 세계 경제를 휘어잡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이를 알고 미리 막기 위해 렙틸리언과 그레이의 정체를 폭로하려다가 1963년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앞서 언급한 렙틸리언 혈통의 13개 가문 중 하나가 케네디가입니다. 2007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일루미나티가 각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세계 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배 강화를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목적 중에는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일종의 맛보기 버전으로 등장시킨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예 일루미나티가 고대부터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루미나티의 우두머리는 엔키라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담수와 바다를 관장하는 물의 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신으로 꾸며 구약에서는 야훼,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종교를 조작했고 유전자를 조작해 렙틸리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혈액형 등 구분이 생긴 것이 외계인 혈통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이들이 외계의 문명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문명이라 불리는 고대 문명들을 일으켰고 신이나 왕의 행세를 하면서 인간을 세뇌시켜 지배체제를 굳건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고대 문명 등에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1달러 지폐에는 섭리의 눈 혹은 전시안이라고 불리는 도안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있는 눈동자의 표식이지요. 미국의 지폐에 이 같은 도안이 들어간 것은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미국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를 설립하고 극소수의 지배층 그룹이 모든 권력과 권리를 행사하며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세계 인구를 5억 명으로 감축하려 합니다. 일루미나티 관련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크게 부풀어 오른 것은 앞서 언급한 QAnon의 영향이 큽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세계 질서나 파충류 인간, reptilian 등의 음모론은 따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에서 대한우파 트럼프 지지자 QAnon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개별적인 음모론을 모두 연결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음모론을 빨아들여 하나로 만든 블랙홀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모든 음모론이 엮이면서 과거 자료는 사라지고 새로이 탄생한 음모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Anon은 구세주적 존재로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우는 성전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전 세계 엘리트 그룹이 모여 여는 비밀 회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1954년 5월 29일 유제프 레팅거가 창시한 빌더버그 회의입니다. 회의의 설립 목적은 유럽과 북미 간의 대화 촉진입니다. 1976년과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렸습니다. 100명에서 150명 가량의 정치가, 국제금융계 인사, 다국적 기업 관계자, 언론계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참석자나 의제 등이 비밀에 붙여졌으며 현재도 보도를 희망하는 기자들은 회의 장소 출입이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참석자나 의제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회의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며 유명 인사가 아닌데도 초대받은 경우라면 훗날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991년 독일 바덴바덴 회합에 초대된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에 오른 게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폭로 저널리스트 윌리엄 앵달은 1973년 5월 스웨덴 샬트세바덴에서 개최된 빌더버그 회의에서 국제 유가를 배럴당 평균 3.5달러에서 10달러에서 12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비밀 보고서를 채택한 지 5개월 뒤 3차 중동전이 터지고 1차 석유 위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 온갖 음모론이 퍼져나갔고 결국 빌더버그 회의 주최 측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제 및 참가자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회의록은 여전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싶으나 빌더버그 회의 측에서는 사이트의 모든 것에 대한 복사나 데이터베이스 보관 등을 금지하는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기에 영상에 따로 담지 않았습니다. 3급위원회도 그림자 정보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단체입니다.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와 지미 카터와 함께 설립한 비정부 회의체입니다. 실행위원회와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의 지역의장이 이끌고 있으며 본부는 각각 파리, 워싱턴 DC, 도쿄에 있습니다. 정치, 기업, 학계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은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의에도 한국인이 11명 가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빌더버그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멤버로 알려진 사람들의 경력은 매우 화려한데 미국 국무장관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 CIA 최고 책임자, 타임지의 전 편집장, 영국의 정당 대표 등입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3급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가장 유명한 것은 폴 헬리어 캐나다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일 것입니다. 그는 1960년대 캐나다 국방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정치인입니다. 2013년 5월 공청회에 참석한 헬리어 전 장관은 지구에 수천 년간 적어도 4종류의 외계인이 왔고 최소 이 종족이 미국 정부와 상호협조적인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항성계에서 왔지만 일부는 금성과 화성, 토성의 달에 살고 있다고 했지요. 특히 1960년대에는 UFO 편대가 나토의 영공을 침범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정부가 실존하며 UFO와 외계인에 대해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다스리는 소수 집단이 우리가 더욱 발달된 최첨단 문명에 대해 알고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지요. 그는 이를 카발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그림자 정부가 크게 세 개의 형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교협회, 빌더버그 그룹, 삼국위원회, 국제은행 카르텔, 오일 카르텔, 다양한 정보 조직, 소수의 특수 비밀 군사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정부 설립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8월 그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헬리어는 청문회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그의 발언 중에는 인간형 여성 외계인 둘과 드라이브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는 폭로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사망 소식이 들려온 뒤 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림자 정부와 UFO에 대한 증거를 지닌 폭로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